어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순서는 2020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 경전 예산안 개수 조정을 먼저 실시하고 계속해서 울산광역시 교육비 발광 다이오드 조명 보급 촉진 지원 조례안, 울산광역시 교육청 건설 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울산광역시 초등학교 통학버스 운영 지원 조례안, 울산광역시 교육청 교육공무원 채용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순서대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453호 2020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 경전 예산안 예비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별 삭감조서 제출 등 원활한 개수 조정 및 협의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그럼 성원이 어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453호 2020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 경정 예산안 예비 심사의 건은 정혜시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용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오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해 없으십니까? 이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2020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 경전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를 진행하기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어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교육시설과 소관의 울산광역시 교육청 발광 다이오드 조명 보급 촉진 지원 조례안과 울산광역시 교육청 건설 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이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를 받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거 없으십니까? 그럼 어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485호 울산광역시 교육청 발광 다이오드 조명 보급 촉진 지원 조례안, 어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486호 울산광역시 교육청 건설 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를 대표 발의해 주신 김종석 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셔서 이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종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청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먼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제485호 울산광역시 교육청 발광 다이오드 조명 보급 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에너지 절감 등 경제성이 높은 LED 조명의 보급을 촉진함으로써 양질의 조명 환경을 구축하고 에너지 사용의 효율화를 통해 친환경적인 교육환경 조성 및 기후변화에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3조에서는 LED 조명의 보급 및 확산을 통해
에너지 효율화 방안을 강구하고 예산을 확보하는 등 관련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5조에서는 교육감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LED 조명 보급 촉진 기본 계획 및 시행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6조에서는 지역 우수업체의 육성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LED 조명을 신규 설치 및 교체할 때에는 지역 생산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7조에서는 LED 조명의 보급에 필요한 홍보 활동을 위해 언론기관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하여 추진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입법 예고는 울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의 2, 제1항에 따라 5일 이상 입법 예고 절차를 거쳤으나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 근거 법규 및 참고 자료는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어 학교를 비롯한 모든 교육 관련 기관의 고효율 에너지 LED 보급의 확산과 지역 우수업체 생산품을 우선 구매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두 번째로 의안번호 제486호 울산광역시 교육청 건설 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울산광역시 교육청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신기술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설 신기술의 활용도를 향상하고 신기술 적용의 적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3조부터 5조에서 건설 신기술의 활용 촉진을 위해 건설 신기술 활용 심의위원회 구성, 운영과 설계의 신기술 반영 및 적정성 여부 등의 심의나 발주청의 자문 요청에 조언을 하는 기능을 하도록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6조에서는 발주청은 신기술 개발자로부터 해당 신기술을 사용함으로써 시설물의 내구 연한 동안 투입되는 총 비용을 의미하는 생애 주기 비용 평가서를 제출받아 위원회에 참고 자료로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8조에서는 발주청은 신기술이 기존 기술에 비하여 시공성 및 경제성 등에서 우수하면 건설공사의 설계에 반영하는 등의 설계 반영 의무를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9조에서는 발주청이 신기술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경우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붙이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입법 예고는 울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의 2, 제1항에 따라 5일 이상 입법 예고 절차를 거쳤으나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 근거 법규 및 참고 자료는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 현장의 경험을 통해 수년에 걸쳐 연구 개발한 우수한 건설 신기술은 공사비, 공사기간 등 절감 효과를 비롯하여 안전성, 품질성 등이 검증된 만큼 본 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의결되어 교육청 공사에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종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은 한영재 전문위원님께서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교육 전문위원 한영재입니다. 의원번호 제485호 울산광역시 교육청 발광 다이오드 조명 보급 촉진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보고 이쪽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교육관 관할 교육기관 및 학교 등의 LED 조명 보급을 촉진함으로써 에너지 절감을 선도하고 에너지 사용 효율화를 통한 친환경적인 교육 환경 조성과 기후변화에 보다 실질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에너지 이용 효율 제고와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해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을 운영하여 공공기관 조명의 100%를 2020년까지 LED로 교체토록 의무함에 따라 시도교육청에서도 청사 및 소속 기관의 기존 조명을 점진적으로 교체하고 있으나 초, 중, 고등학교의 경우 예산 부족 등의 사유로 보급률이 다소 저조한 실정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울산광역시 교육청 LED 조명 보급 및 확산을 위한 시행 계획을 수립해
행재정적 지원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고 지역 생산 제품의 우선 구매를 권장하는 등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LED 조명 보급률 제고를 통한 에너지 절감 및 에너지 사용 효율화에 더불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 LED 조명 산업 경쟁력 향상 효과가 기대된다는 긍정적인 측면에서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어안번호 제486호 울산광역시 교육청 건설 신기술 활력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보고서 이쪽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교육청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건설 신기술을 적극 활용하고 촉진함으로써 신기술 적용의 적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발주청이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 제5항 및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에 따라 신기술이 기존 기술에 비하여 시공성 및 경제성 등에서 우수하며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고 신기술 개발자의 부당한 신기술 제공 거부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신기술 실명제는 하자 발생 최소화를 위하여 신기술 개발자와 시공자 등의 정보를 시공이치에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책임있는 시공을 유도하고 현장 점검과 검증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안은 신기술 활용이 소극적인 현실에서 위원회를 통한 적정성 심사, 설계 시 의무 반영 의무를 규정하고 있어 공사 품질 향상, 예산 절감, 하자 발생 감도 등의 효과가 기대되어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한영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은 정민치 행정국장님께서는 바른대로 나와주셔서 일괄 상정된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해 교육청의 의견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행정국장 정민치입니다. 먼저 울산교육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전교육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85호 울산광역시 교육청 발광다이오드 조명 보급 촉진 지원 조례안에 대한 교육청의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김종섭 의원님께서 사전에 교육청의 의견을 요청하셨고 우리 교육청에서는 조례안에 대해 내부적 협의와 관련 부서의 의견을 수렴하여 김종섭 의원님께 검토 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본 조례는 울산광역시 교육청 LED 조명의 보급을 촉진함으로써 양질의 조명 환경 조성과 에너지 사용의 효율화를 통해 친환경적인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LED 조명 신규 설치 및 교체 시에 지역 생산 제품을 우선 구매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목적으로 생각합니다. 울산광역시 교육청에서는 발광 다이오드 조명 보급 촉진 지원에 따른 정책을 시행하고 적극 검토하여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의 적용과 함께 울산광역시 교육청은 LED 조명 보급 촉진 지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86호 울산광역시 교육청 건설 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교육청의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김종섭 의원님께서 사전에 교육청의 의견을 요청하셨고 우리 교육청에서는 조례안에 대해 내부적 협의와 관련 부서의 의견을 수렴하여 김종섭 의원님께 검토 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본 조례는 울산광역시 교육청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건설 신기술의 활용도를 향상시키고
적용되는 건설 신기술에 대한 적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생각합니다. 울산광역시 교육청에서는 건설 신기술 활용 촉진에 따른 정책을 시행하고 우리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건설공사에 적극 검토하여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의 적용과 함께 울산교육청은 보다 효율적으로 건설 현장에 공사의 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민치 행정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김영수 의원님 조례 말씀드리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첨부된 시도교육청 초중고등학교 LED 보급 현황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2018년 12월 기준인데 현재 여기서 울산이 좀 더 나아진 게 있습니까? 예, 이게 18년도 교정에 36.몇% 나와 있는데 이. 현재 저희들 조금 전에 이제 이번 자료 내면서 전체 울산을 다시 검토해보니 현재는 40%가 조금 넘습니다. 이제 보급된 되었습니다. 그럼 시도교육청은 그러면 그 위에 있는 수치가 맞는가요? 46.3% 정도 나옵니다. 예. 46%요? 예. 예, 그럼 부산하고 수준이 비슷한 얘기죠? 예, 46.3% 아, 나왔습니다. 네. 근데 경기가 46.6%네요. 그럼 거의 저희 전국이 비슷할 겁니다, 아마. 그럼 뭐 꼴찌는 면했네요, 이제. 꼴찌 개월. 그리고 그 교육청하고 다시 또 이렇게 보면 교육청하고 초중고등학교가 비율이 비슷한데 우리 울산만 유난히 시도교육청은 대부분 다 이제 LED로 93%니까 그죠? 거의 최대였는데 학교에서 이게 너무 미진한 거 아닙니까? 저희들 울산 같은 경우는 그동안 학교가 여기에 이제 보급 기준이 안 들어있다가 학교 최근에 이제 이걸 보급하면서 일반 기관은 뭐 기관이나 정사나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제일 우선적으로 했습니다. 다 지원했는데 학교가 그거다 조금 늦은 감이 들지만 그래도 이 사업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거는 교육환경 개선 사업과 연계해서 하다 보니까 천정공사라든지 병행해서 하던 사업이다 보니까 그 수준만큼 현재 한 상태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성명공사하고 이제 함께 하다 보니까 성명공사의 그 순서를 따라가야 되네, 그죠? 그 이후의 순서를. 그렇지 않은 학교가 몇 개 있는데 거기는 거의 다 했고, 예. 현재 LED 조명 들어올 때 저희 지역업체에서 몇 프로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까? 지금은 몇 프로는 아니고 그동안 지역업체가 없다가 최근에 이제 지역업체가 몇 개 생겨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까지는 전체 입찰이니까 지역업체에서 입찰 받아서 들어왔습니다. 2018년도인가 2017년도인가 그때 행감할 때 보니까 대부분 외부 다른 지역에서 들어왔는데 그 당시에는 우리가 필요한 어떤 그 당시 제품 중에서 없다 보니까 아마 그 영남권 부울경이나 없는 데는 전국을 묶어서 입찰을 보셨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저기 아닌 제품이 들어온 때도 있습니다. 지금은 울산업체가 있습니까? 예, 지금 울산업체가 있습니다. 그럼 올해부터는 울산업체가 우리 교육청에 아닙니다. 지금 올해부터 그 전에까지 지금 이제 들어오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20년부터 들어오고 있는 중이네요. 원래는 가급적이면 지역업체 많이 이용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이상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네, 안도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 지역의 어떤 교육 환경에 또 지대한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두 개의 조례를 준비해 주신 김종석 의원님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건설 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이제 본 의원이 이렇게 생각했을 때 위원회의 역할과 구성이 나와 있는데요. 심의하는 내용도 이렇게 첨부가 되어 있고 한데 이제 다른 어떤 이제 조례나 이렇게 위원회에 보면 위원회에 뭐 의무라 해야 되나요? 아니면 위원 자격 박탈이라 하나요? 뭐 그런 조항들이 있는데 보통 그런 조항들이 보면
뭐 해당 어떤 뭐 기술과 이해관계인이든가 또 그런 경우에 뭐 위원이 될 수 없다든가 아니면 그 해당 회의에는 참가를 못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좀 이렇게 조례들이 많이 만들어져 있는데 요 조례는 그런 내용이 좀 빠져 있는 것 같아서 예, 처음에 제가 이 조례를 만들 때 좀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많이 했었는데 교육청과 협의한 중에 중간에도 그 위촉위원 임기가 2년으로 한다 해서 뭐 단 1회 한한다 이런 부분을 제가 명시를 시키려고 처음에 했던 부분도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보니까 여기 평가위원 자체 인력 풀 자체가 좁아요. 울산에서 이 평가위원을 이렇게 선정하기가 인력 풀이 작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뭐 연임을 좀 할 수 있게 만들어 놨고 그거 이외에 또 이 사람들이 자격이 박탈되든지 하면은 인력 풀 자체가 좁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위원 자체, 캐파 자체가 많이 좁아지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배제를 시키고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예시를 두 가지를 들었는데요. 예. 위원의 자격이 박탈되든가 아니면 위원이 될 수가 없던가 하는 규정이 있을 수 있고 예. 아니면 이제 해당 제품의 어떤 이제 신기술에 대한 뭐 이렇게 품평이나 그 회의를 할 때 그 제품에 관계돼 있다면 그 회의에는 들어올 수 없다든가 뭐 이런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 하는 의견입니다. 그 부분은 뭐 교육청에서 뭐 따로 그 안동 의원님 말씀하시는 건 그 객관성을 도모한다든지 어떤 행정을 도모할 때는 약간 필요가 있다고 봐집니다. 단지 그 울산의 어떤 전체의 그 풀 인력 동원했을 적에 그런 건 그 당시에 심사되는 어떤 품목에 안에서 아마 인원을 그때 뭐 배제를 하든지 필요한 사람을 아니 그 위원 구성이 한 20명 되잖아요. 예. 근데 그 20명 중에 뭐 한 15명이면 그 중에 이제 뭐 전문직이 그래도 당연직 빼고는 다 들어오실 거 아닙니까? 예, 그죠? 그렇죠. 그 중에서 자기가 요건에 대해서는 해당이 된다. 이해관계가 있다면 그분이 한 명 빠진다 해서 그걸 사실 신기술이라는 게 지역에서 건축 관련 신기술이 많지는 않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이제 뭐 이 조례로 인해서 사실 지역에서도 신기술 개발하려고도 노력을 할 것이고 그러면 이제 뭐 울산이 이제 건축 기술에 대해서 자재나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좀 발전하고 시장이 열리기 때문에 예, 그거는 이제 굉장히 긍정적인 것인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자재 특정한 거를 울산에 없던 거 신기술 만들었다. 이게 뭐 심의위원이 그 사람이 있다 없다 해당되는 사람이 있다 없다 떠나서 뭐 결과 제가 유추해 볼 때는 그래요. 이 기술이 뭐 하자가 없고 그리고 보통 그런 기술이 뭐 기술평가원에서 다 기술 다 점검을 그렇죠. 받아서 나오기 때문에 가격이나 단가나 이런 게 없는데 다시 교육청이라는 어떤 기관에서 이거를 뭐 심의하고 하는 과정에서 뭐 이렇게 해당 관계자가 들어와서 이걸 심의한다는 것 자체가 그냥 도덕적으로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그런 부분은 그렇게 그 해당 건수에서 뺀다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기도 생각합니다. 추가로 그러면 여기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삽입을 시키고 싶다 하는 말씀이시죠? 예. 예. 지금 그 어떻게든 이제 운영하는 이제 위원회를 운영할 당시에 인력 풀제로 운영하고 어떤 그 도덕적인 문제나 그런 문제가 해결될 때는 뭐 배제를 그런 분에 대한 배제가 꼭 필요할 것 같다.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고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실 때 회의 규칙상 이게 보통 이제 보편화되어 있는 과정이다 보니까 그렇게 봐야 돼요. 그런 뭐 특정 관계에 빠진다 해서 안 이게 될 뭐 안 될 뭐 이런 건 예. 아니거든요. 공식적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이게 명시화를 시키시겠다 하면 저도 뭐 동의를 하는 입장입니다. 예. 예. 여기서 이제 건설 신기술을 이제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를 저희들이 이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이 건설 신기술로 인정받는 것도 상당히 어렵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고 지정 고시한 기술에 한해서 적용을 하는 거고 또 그 지정된 기술은 저희들이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좀 활용해서 촉진을 해줘야 될 그런 사항이라서 굳이 특정인이 관련돼서 들어온다고 해서 뭐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어떤 혜택을 그렇게 수혜를 주는 그런 게 아니고 신기술을 가진 신기술을 우리한테 적용하느냐 그래서 신기술을 활용 촉진하는 의미로 본다면 굳이 그렇게 제한을 안 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요. 네. 그런 경우 수가 얼마나 되겠냐는 싶어요. 네네. 뭐 이 100에 한 건이 네. 될지 뭐 열에 한 건이 될지는 뭐 사실 모르는 건데 근데 여기에 보면 이제 관련 기술 단체, 건설 관련 단체 투자 기관의 임원 이래 돼 있거든요. 네, 그리고 뭐 건축사 또 지금 뭐 들어올 수 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실 신기술의 제품 되는 게 뭐 데크 하나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데크 하나가 피스 조는 방식에서 뭐 끼우는 방식인데 끼우는 방식이 이렇게 끼우다가 또 저렇게 끼우면 다 신기술이거든요. 예,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지금 의원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지금 건설 쪽은 이제 국토교통부를 통해서 이게 어떻게 신기술이라는 게 우리 NEP 예전에 우리 받았던 KS 인증이 아니고 요즘은 NEP, NET 이렇게 해서 New Excellent Product Technology에서 신제품 그다음에 신기술 이렇게 따져가지고 중앙 정부에서 이제 심의를 해서 국토교통부면은 요거는 국토교통부고 나머지 또 뭐 산업통상자원부 또 농림수산부 이제 분야마다 전부 다 나눠갖고 이제 신기술 신제품을 만들어내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요 국토교통부에 대한 일환으로 이제 요 내부적인 부분으로 이제 이걸 제가 만들었는데 한번 생각해 보시고 뭐 굳이 이거를 넣으셔야 될 것 같으면 저는 뭐 부정은 안 합니다. 부정은 안 하고 꼭 명시를 시켜서 단 뭐 100에 하나라도 좀 찜찜한 부분이 계시다면 명시하는 부분도 저는 뭐 나쁘진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이제 뭐 발의하신 조례를 준비하신 의원님의 의도 외에 또 사실 이게 또 아마 또 좋은 의도로 이렇게 조례를 준비하셨는데 이로 인해서 또 어떤 뭐 문제화나 이런 사회적 이슈가 생길 거를 또 걱정을 해서 제가 또 의견을 한번 드려보고요. 그리고 아까 뭐 국장님 의견도 제가 충분히 동의는 하는데 이제 우리가 행정을 집행을 할 때 기본적으로 제가 아까 의견 들었던 부분은 좀 보편적인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은 안 계십니까? 그럼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수정 동의 의견이 있으신 겁니까? 그러면 잠시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겠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위원장으로서 당부 말씀 한 2건에 대해서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85의 발광 다이오드 조명 보급 촉진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당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한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원전 해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안전적인 측면과 경제성 등이 대립하다 보면 답을 찾기가 매우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울산시의회에서 위원님들께서 한마음 한뜻이 되어 에너지 절감 등 경제성이 높은 LED 조명의 보급을 촉진함에 있어서 양질의 조명 환경을 구축하고 에너지 사용의 효율화를 통해 환경 친화적인 교육 환경 조성 및 기후변화에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기 위해 의안을 발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울산은 타 시도보다 이제 에너지 절감 분야에서는 앞서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울산교육청을 비롯한 각 기관에서는 에너지 관련 시책에 적극 동참하여야 할 것입니다. 학교 현장을 방문을 해보면 아직도 에너지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즉 화장실이라든지 각종 특별실,
과학연구실 등 에너지 사각지대를 면밀히 잘 살펴서 에너지 절감 정책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학교별 실태와 예산 소모, 소요 금액, 사업 실시 기간 등을 정리를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울산 교육청 관계 공무원뿐만 아니라 교육감님은 에너지 절감이 월별로 에너지 수요 현황을 조사 분석하여 대책 수립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전략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찾아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울산 교육감님은 지역 우수 기업의 육성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생산 제품을 우선 구매하면 지역 경제에도 많은 도움은 물론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이라 판단이 듭니다. 울산교육청은 본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LED 조명의 보급에 필요한 홍보 활동을 위해 언론기관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한 가지 드리려고 합니다. 본안이 원활히 추진되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안 제3조하고 안 제6조, 안 제7조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시에는 반드시 실적을 첨부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의안번호 제486호의 건설 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대해서도 당부 말씀을 드리자면 건설공사의 신기술을 활용 촉진 및 신기술 적용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울산광역시 교육청 건설 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김종섭 의원님과 동료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울산교육청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신기술의 활용 및 적용의 부재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부담스러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를 들어 예산적인 측면과 건설공사의 투명성 확보에도 다소 걸림돌이 되었을 수 있을 것이라 보입니다. 울산광역시 교육청 건설 신건설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이 제정이 되면 공사 현장에서의 신기술이 적용되면 안전성, 경제성, 재정적인 면에서 많은 도움이 되리라 분석이 됩니다. 울산교육청에서는 향후 발주되는 공사에 대해서 신기술의 도입이 이루어져 가져오는 장점을 잘 분석을 해서 발주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시민들의 낸 세금으로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산면과 안전면에서 보면 이번 조례안은 아주 뜻깊은 조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울산교육청은 새로운 각오로 혁신하는 교육청이 되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학생과 교직원, 울산 시민의 입장에서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하는 울산교육청이 되어주실 것을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485호 울산광역시 교육청 발광 다이오드 조명 보급 촉진 지원 조례안은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486호 울산광역시 교육청 건설 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사 준비 등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울산광역시 초등학교 통학버스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사항 의안번호 제458호 울산광역시 초등학교 통학버스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를 대표 발의하신 안도영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도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청교육위원장님 비롯한 여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제458호 울산광역시 초등학교 통학버스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초중등 교육법의 개정에 따라 원거리를 통학하는 초등학교 학생의 교통사고 예방 등 통학 안전에 필요한 통학버스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각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2조에서 원거리 통학생 및 통학버스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고 3조에서는 통학안전확보를 위한 교육감 등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와 제5조에서는 기본방향 수립 및 지원 대상에 대해 규정하였고 제6조에서는 교육감의 통학 지원 노력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8조에서는 통학버스 운영 실태조사 및 만족도 조사에 대해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9조에서는 안전계획 수립 및 수립 등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10조에서는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입법 예고는 울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의 제1항에 따라 5일 이상 입법 예고 기간 절차를 거쳤으나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 근거법규 및 참고자료는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같이 의결되어 원거리 통학생들에게 통학 편의를 제공하고 학부모의 교통비 부담을 돕기 위한 지원책을 마련하여 교통사고 예방 등 안전한 통학 환경을 확보하고 교육복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영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교육전문위원 한영재입니다. 의원번호 제458호 울산광역시 초등학교 통학버스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보고서 이쪽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초중등교육법의 개정에 따라 원거리를 통학하는 초등학교 학생의 교통사고 예방 등 통학 안전에 필요한 통학버스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하고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편도 통학거리 1.5km를 초과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2021년부터 5년간 약 100억 9,3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하였으나 통학버스 지원 사업의 실시 전 대상 학생 수, 통학 노선, 통학 횟수 등의 변동 요인이 많을 것으로 보이므로 면밀한 실태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많은 재원이 소요되는 만큼 사업이 성공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울산시 등 관련 지자체의 충분한 사전협의를 통한 재정 확보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위 법령의 저촉 여부, 입법 체계 등 형식적인 면에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고 본조례 제정을 통해
학생들의 교통사고 예방하고 교육 여건을 개선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한영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은 정민치 행정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와주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교육청의 의견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행정국장 정민치입니다. 먼저 울산교육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존경하는 정기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교육청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안도영 의원님께서 사전에 교육청의 의견을 요청하셨고 우리 교육청에서는 조례안에 대해 내부적 협의와 관련 부서의 의견을 수렴하여 안도영 의원님께 검토 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본 조례는 초중등교육법의 개정 2020년 3월 24일 공포되었고 20년 9월 25일 시행입니다. 초중등교육법의 개정에 따라 원거리를 통학하는 초등학교 학생의 교통사고 예방 등 통학 안전에 필요한 통학버스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에 그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안전한 통학로 여건 조성을 위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과속 단속 장비, 신호기 및 옐로우 카펫 등을 설치하고 있으며 통학로에서의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의 시행으로 원거리를 통학하는 초등학교 학생의 교통사고 등 각종 안전사고 예방 및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초등학교 통학버스 운영 지원에 대한 세밀한 계획과 시행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민치 행정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임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안도영 의원님, 네, 우리 울산 초등학교 통학버스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신기한 것은 저희가 지금 설명 자체는 교육청에서 와서 설명을 같이 해주시는데 일단 이 조례 제목이 울산광역시 초등학교 통학버스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네요. 네. 그리고 책무에 보면 광역시 교육감이나 또 시장에 관한 책무가 둘 다 있는데 지금 교육청에서 주관을 하는 이유가 예산이 조금 더 수반되는 것 때문인가요? 아니면? 아니요, 집행 기간이 그동안 한 3차 간담회를 통해서 3차 간담회 때는 이제 울산시와 교육청 그리고 기초단체 담당자들끼리 다 와서 했는데 네네. 3차 간담회 동안 했는 게 효율적으로 네. 이 초등학생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교육청이 주관하는 게 맞다. 그래서 이제 교육청 조례로 준비하게 됐습니다. 일단 주관을 중심으로 해서 네네. 조례 제목은 울산광역시지만 네. 울산광역시 교육청에서 주관을 한다는 말씀이시죠? 네네. 예, 그리고 2조 정의 부분에 보면 실제로 조금 전에 저희들이 사전에 이제 의원님들하고 잠시 얘기를 나눴는데 이제 원거리 통학생이란 해서 편도 통학거리가 1.5km 정도 초과하는 울산광역시 내 초등학교 3학년 이하의 재학생을 말한다. 이 부분에서 실제로 3학년 이하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규정을 두신 부분들은 이제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3학년이라고 얘기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를 들면 여기에 이 목적이나 취지에도 초등학생의 통학 안전을 위해서 통학버스 운영 지원을 한다고 했잖아요. 네, 행정국장님. 네, 행정국장님. 네. 그런데 같은 집에 살고 있는 형제들이나 그리고 바로 그 인근에 살고 있는 고학년들은 이 버스를 탈 수 없는 건가요? 통학버스를? 저 행정국장님께 좀 네네. 네, 행정부입니다. 원거리 통학생에 대해서 이제 이 조례가 시행이 되면
한 집에 사는데 이제 형제가 있을 때 한 명은 타고 한 명은 못 타는다는 그런 말씀이신데 사실은 이 조례 제정 취지는 조금 이제 저학년을 우선 뭐 전체를 다 하면 좋겠지만 우선 예산 사정이나 이런 걸 봐서 우선 저학년을 조금 더 보호해야 될 필요가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이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됐는데 한 집에 살면서 형제가 이제 못 한다든지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운영을 하면서 어차피 버스를 같은 구간에 이용을 해야 된다 하면 그런 부분은 조금 해당되는 학부모하고 협의를 해서 조금 융통성 있게 운영을 하는 것도 괜찮을 것으로 그렇게 봐집니다. 지금 현재는 하여튼 예산을 한정된 이 지금 3학년만 해도 이게 지금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고 또 시작하는 사업이라서 어린 학생들부터 우선 하자는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네. 초등학생들은 굳이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이나 고학년 다 저희들이 이제 학교라는 것 틀 안에 스쿨존이라는 것도 지정을 하고 그리고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로 이야기도 하고 하는 부분들은 굳이 초등학교 저학년의 교통 안전에 관해서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특히 원거리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학교에서 집으로 이렇게 통학을 할 때 거리가 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우리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의 복지적인 측면에서 지금 진행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어차피 시행을 한다고 하면 더 철저하게 준비하고 다른 쪽의 예산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더라도 실제 같은 형제인데 한 명은 타고 한 명은 못 타고 혹은 조례가 있음에도 엄연한 법을 정하면서도 융통성을 좀 발휘하죠. 이런 대답은 너무나 좀 미비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사실은 그 초등학교 저학년에 대한 지원, 통학비 지원을 사실 이제 국회에도 이런 이제 법을 지금 계류 중에 있죠. 네. 네,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해서 그런 정부에서 추진하는 거하고 또 우리 교육청에서 하는 거하고 우선 또 방향을 맞다고 전체적으로 확대하는 것은 이제 아까 그런 말씀을 드렸고 우선 시행은 이렇게 저학년부터 한번 해보자는 그런 이런 식입니다. 부분들은 시행을 하고도 네. 좀 욕먹을 것 같아요. 실제로 네. 부모님들한테. 예. 그렇다고 해서 예를 들면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융통성을 발휘해가지고 어떤 데는 또 태웠는데 또 어느 정도 지점까지 가니까 또 어느새 아이들이 많이 타서 또 어디는 뭐 6학년도 탈 수 있다는데 5학년도 탈 수 있다는데 어디는 안 태워주더라. 막 이러면서 실제 이걸 시행했을 때 어떤 상황을 해보면 결국은 조례대로 저학년밖에 할 수 없는데 그러면 이상한 조례가 된다는 거죠. 실제로. 예. 그 같은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저학년이랑 그 초등학생 아이들이 초등학교 저학년, 고학년 이렇게 굳이 나눴던 부분들은 교과라든지 전반적인 사항들 학사 일정 이런 부분들의 어떤 효율성 때문에 나눠놓은 부분들인데 이게 아이들 안전한 통학을 위해서 버스 타는 데까지 이런 식으로 나눠지는 부분들이 과연 좀 이게 합리적인가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 있고요. 이 부분을 좀 고려해야 될 것 같고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제 구조에 안전계획 수립이 있는데요. 지금 비용 13페이지에 비용 추계서를 보면 안전도우미가 있습니다. 그죠? 그럼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는데 안전도우미는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되며 그리고 여기 안전계획 수립에 결국은 이제 안전한 통학을 위해서 이제 안전도우미가 이 버스에 같이 탑승을 해서 진행을 하게 될 텐데 그 안전계획 수립 안에 안전계획에 따라 2항에 보면 제9조 2항에 보면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이 안전도우미는 여기 해당이 안 되는지 두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답해도 되겠습니다. 네네, 뭐 어느 분이 답장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안전도우미 교육은 당연히 포함이 되고요. 어디 포함되어 있죠? 이제 일단 그 운영하는 방식이 사실은 이게 학교에서 통학버스 때문에 정직원이나 무기직 채용을 하기는 힘이 들고 그리고 운영상의 그것 때문에 아마 이제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거는 이제 운송업을 하고 있는 이런 업체들에게 이제 경쟁 입찰을 시켜서 아마 하게 되고 그 조건에 안전교육 실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아니 잠깐만요. 버스는 실제로 이제 다양한 뭐 이렇게 관광버스나 다양한 버스들을
이제 이렇게 섭외를 하겠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관광버스는 아니고요. 전용 버스입니다. 전용 버스 어떤 전용 버스? 그러니까 이 스쿨버스로 사용할 수 있게 그냥 무슨 관광이라 돼 있는 그런 버스가 와서 이렇게 하고 가는 게 아니고요. 스쿨버스 전용 버스로. 그러면은 등교하고 하교하고 그 버스는 그냥 쉬는 겁니까? 네, 그렇죠. 그렇게 운영할 겁니까? 네, 그렇게 예산 조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등교 하교만 하고 그냥 계속 쉰다는 말인가요? 버스가? 예, 교육이 근계 하루에 성과입니다. 2번 운행을 하고. 지금 우리 기존에 통합버스 지원 학교에서 운영하는 방식도 실컷었는데 그런 직접 우리가 운영하게 되면 인건비라든지 하루 종일 세워놓는 그런 데 대한 그 비용이 좀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위탁을 줘서 이제 그 등교, 하교. 그러니까 위탁을 어디다 준다는 거냐죠, 제 말씀. 그 용역을 주는 거죠. 이제 그 버스 이제 그 어떤 그거 어떤 종류의 관광 버스 될 수 있고 버스 그러니까요, 맞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계약을 직접 할 운영이 겁니다. 아니라 어디에든 하여튼 위탁을 줘서 예. 실제로 그냥 그러니까 그 교육청 안이 아닌 외부에 위탁을 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 강방 버스가 되든 아니면 어떻게든 버스 형태는 그렇게 관광 하면서- 버스가 예.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곳에다가 안전 아니 형태가 아니라 실제로 아이들이 탈 수 있는 건데 직접적으로 진행되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건 아까 그 위탁 부분하고 연결이 되는 건데 그러면 거기서 도우미도 뽑는다는 말씀이신가요 지금? 네. 예, 거기다 탑승을 시켜서 안전 도우미 학생들이 타는 여기 그 안전 교육은 우리 안전교육이 아니고 여기 보면 안전 도우미를 예. 지금 뽑는다고 17명 뽑는다고 돼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 17명은 어떤 사람으로 구성이 될 것이며 또 여기는 엄연하게 안전교육을 실시한다는 거에 학생이나 학부모는 들어가 있는데 안전도우미는 정작 들어가 있지 않는지에 관한 이 두 가지를 여쭌 거거든요. 이 우리 그 학생 학부모들에 대한 안전 교육은 버스 또 그 성하차의 문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러한 안전에 대한 교육을 말하고요. 그 안전 도우미는 물론 이 도우미가 이 학생들을 갖다 안전하게 성하차 시키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는 의무상으로 우리가 위탁 계약을 할 때에 당연히 네네. 들어가야 될 사항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도 조례 안에 들어가야죠. 예? 그런 것도 당연히 조례 안에 들어가야죠. 이게 통학 버스와 관련된 조례인데. 정작 제일 중요한 안전 도우미의 안전 도우미이기 때문에 안전 도우미의 의무사항을 우리가 그 계약서에 넣는 게 오히려 더 아니 조례- 의무사항은 계약서에 넣을 때 이 도우미들 교육은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 자격을 구비해놓은 어떤 그런 안전 도우미가 돼야 됩니다. 예, 그걸 한번 그 위원장님, 저 이명 그 의원님 말씀은 그 구조 2항에 보면 뭐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안전교육 실시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안전도우미가 빠져 있지 않냐 요 의견이시죠? 그러니까 안전도우미 교육을 같이 첨가를 시켜야 되지 않냐라는 말씀을 조례에 드리는 거고요. 넣어야 네, 되는 조례에 게 아니냐. 분명히 그러니까 네. 이 형태 이 안에 들어가 있든 네. 아니면 좀 더 전문적으로 안전도우미 교육에 관련된 내용도 포함을 시켜야 된다 생각하고요. 안전도우미를 포함시키는 건 동의합니다. 예. 왜냐하면은 이 조례 취지 자체가 통학 안전을 위해서 운영하는 부분들인데 네. 맞잖아요. 알겠습니다. 예, 그거 동의하죠. 하고 그다음에 지금 보니까 학교 통합 그립을 학생 수 조사 결과를 보니까 전체적으로 45인승 7대, 25인승 10대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교통비 지급. 그러니까 지금 1.5km 초과했지만 인원이 적은 데는 교통비를 지급하겠다는 거죠. 예, 조례 내용이 그렇습니다. 네네. 그러면 실제로 지금 현재 기준은 이게 2020년 기준이죠. 예, 학생 수를 2020년도는 당초 기준인가요? 파악을 못하고 19년도 지난해 기준. 하반기에 조사한 수치입니다. 그럼 2019년 기준입니까? 네. 그러면 학교별로 좀 이것도 또한 1.5km 초과 인원이 또 바뀌었겠네, 그죠? 조금은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지금 저희가 이게 전년도 말고 만약에 조례를 조금 더 세밀하게 준비를 하고 또 여기에 대한 대상 파악이라든지 자료에 최접근성을 따진다고 하면 올해를 기준으로 해서 좀 보여주셨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네요. 네, 원래는 여러 가지 그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학생 수 파악이 좀 못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한 해가 지날수록 지금 뭐 출산율 감소라든지 기타 등등의 사유로 사실은 이 정도 상황이 될지 아니면 좀 더 줄어들지 이런 것도 현재 파악이 좀 안 되는 것 같고 그 안에 만약에 그 통학버스를
배차를 시켜놨는데 여기서 하나 조례에서 빠진 부분이 있다면 뭐냐면 통학버스가 이제 운행 중지를 하게 될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인원이 줄어서. 어떤 경우 얘기하시죠? 인원이 줄어서. 뭐 최소한의 인원이 예, 죽을 최소 경우에는 인원이 안 돼서 운행 중지를 하게 되는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래서 지금 타 지자체에 보니까 통학버스 월 평균 이용자가 버스 승객 정원의 뭐 30% 미만인 경우에는 이제 뭐 운행 중지를 한다. 뭐 이렇게 조례에 넣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명확한 기준을 좀 둘 필요가 있다라는 제안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요 조례상에는 거기 우리 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갖다가 좀 명시를 해놨는데, 네네. 지금 우리가 드리고 싶은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어떤 그 지침을 하나 또 마련을 해야 되겠습니다. 또 운영위원회도 구성을 네. 또 좀 해야 되고, 네. 예, 거기서 그런 먼저 통학 거리를 어떤 방법으로 정할 것인지, 또 아까 전에 뭐 형제간의 문제, 조금 전에 이제 그 인원수가 감소했을 때의 문제, 이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우리 저희들이 이 로드맵은 일단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시행하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은 좀. 지금 통학버스 얘기가 꽤 나온 지 좀 오래된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지금 대답이 좀 미비하십니다. 뭔가 내용이 너무 부실한 것 같은데요. 말씀 듣다 보니까. 아직까지 뭐 죄송합니다만 기본 방향 또 우리가 예산 부분이라든지 큰 틀에서만 이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정확하게 확정을 짓거나 그렇지는 아직 못했습니다. 부충질이. 예. 이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초등학교 통학버스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하시느라고 안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굉장히 네. 필요한 조례였었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죠? 네. 조금 전에 이명 의원님 질의하실 때 말씀하신 것처럼 정의에서 초등학교 3학년 이하의 이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게 초등학교 3학년이어서 통학버스가 생겨서 타고 다녔는데 아이가 4학년이 되면 그러면 넌 타지 말아라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이 부분에 이 말이 좀 학년 수정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과장님, 국장님 아닙니까? 예. 아까 전에 저 교육 제가 과장입니다. 준비한 의원님, 예, 제가 일단 예, 먼저 예. 좀 의견을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예. 사실 저도 뭐 1.5km가 아니고 1km의 전 학년으로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제 의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얘기를 했는데 이게 계속비가 수반되는 이제 사업이다 보니까 예산을 이제 반영해서 집행해야 되는 이제 교육청의 입장에서는 사실 지금 이 교육청 조례에 타기간의 어떤 예산 반영을 뭐 어떻게 명을 할 수가 없어서 그런 애로 좀 있었고요.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총 예산을 이제 1km 그리고 전학년으로 저도 요청은 했지만 예산을 또 다 감당해야 되는 교육청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시작은 일단 이렇게 미니멈으로 조례를 담아 놓되 관계기관하고 이제 협의 과정에서 뭐 우리는 우리 지역이나 뭐 울주군이나 뭐 남구나 특정한 데서 우리는 좀 더 해달라. 뭐 이렇게 예산이 충분히 서로 이제 소통이 되는 경우에는 좀 확대할 수 있다. 네, 그렇게 준비를 했고요. 일단 이 조례를 이제 예산이 일단 제일 또 핵심 과정이기 때문에 스타트를 좀 하는데 의의를 두고 그렇게 조례를 만들었고요. 예, 잘하겠습니다. 내년이라도 여기가 이제 한번 실시를 해보고 현실을 좀 좋아지면 보고, 그러면 이제 그때 가서 개정하면 안 되겠나? 예, 보완을 해나갈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뭐 시작을 하는 게 안 좋겠습니까? 저희 학교 지금 초등학교 배정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학생이 학교를 선택할 수 있습니까? 저희 이제 다운동 같은 경우는 다운초등학교, 다전초등학교, 명정초등학교가 굉장히 근거리에 있는데
그 중간거리에 사는 학생이 본인이 다니고 싶은 학교를 선택할 수 있나요?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선택할 수 있습니까? 초등학교는 저는 그 동사무소에서 통합구역이 지정되어 있어서 예. 취약학교가 지정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동사무소 그 행정요원에 의해서 뭐 다전초등, 다원초등 지정이 되는 거네요, 네,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원동에 들어간 학생이 다원동에서 다원초등학교를 들어간 학생이 이후에 부모님의 이사로 의해서 태화동으로 만약에 이사를 오면 지금 이제 저희가 이번 뭐 1km든 1.5km든 수정할 가능성은 좀 있는데 그 거리에 배정이 되면 통학버스를 이용해서 내가 전학을 가지 않고 통학버스를 이용해서 다니겠다. 이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그런 경우는 원칙론적으로는 학구 위반이 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함께 좀 의논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저학년일수록 전학에 대한 두려움이 크거든요. 다니는 친구들, 학교 선생님에 대한 변화가 아이들한테 가장 이제 그게 두려워서 또 이사를 못 가시는 분님도 계신데 통학버스가 도입이 된다면 이건 굉장히 좋은 해법이거든요. 아마 그런 경우에 통학버스를 운영하기는 매우 곤란하다고 아니 이제 기존의 통학버스가 운영된다면 통학버스 노선이 정해지면 그 한 명을 보고 그렇게 그건 데리러 가기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조례가 수정되어서 더 근거리 아이들이 통학버스가 운영이 된다면 굳이 전학을 가지 않고 통학버스를 타는 부분은 그래서 그런 경우에 선택을 할 수 있습니까? 방법론으로 통학비를 지원하든지 그런 요 조례 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봐집니다. 좀 세칙이 많이 필요하네요, 그죠? 예, 우리가 오늘 뒷심상에 그런 거는 좀 녹여놔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지금 차가 25인승부터 도입이 되면 저도 조금 애매한 게 몇 명의 학생부터 버스를 넣을 것인지 또는 통학비를 줄 것인지에 대해서도 지금 예산 축에는 그 10명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10명 이상이 되면 25인승 한 대를 일단 운행하는 것으로 일단 그 축을 잡아봤습니다. 그리고 그 10명 미만이면 통학비를 이제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계를 하였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이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 그 2조 1항에 보면은 통학거리가 1,500m 초간 이 부분에서 기준이 애매모호하거든요. 이 부분은 통학학교를 중심으로 뭐 반경 1.5km 내 이런 식으로 좀 수정이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이 논란이 상당히 될 논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 부분 좀 필요하다 보고요. 두 번째 이제 예산 얘기가 나오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무상급식은 전체가 다 혜택을 보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선별적으로 혜택을 보는 거거든요. 그럼 저는 이거 수익자 부담 원칙이 적용돼야 된다 봅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저는 사실 이거를 1.5km 규정 짓는 게 아니라 좀 키로수를 뭐 1km 미만으로 줄이더라도 수익자 부담 원칙을 해서 예산적인 부담을 줄이고 그다음에 그래서 좀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사실 이런 부분들은 뭐 저소득층이나 뭐 한부모가 된 이런 부분들은 혜택을 이제 이런 돈을 지원해 준다 하더라도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뭐 1.5km 다 지원해 주는 부분은 저는 형평성 논란이 분명히 생길 수 있다. 1.4km 사는 사람하고 2.6km, 5km 사는 사람하고 분명히 우리 뭐 집 바로 금방인데 여기는 지원해주고 여기는 지원해주고 논란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런 예산적인 부분은 사실 수익자 부담 원칙을 하면 충분히 많이 경감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수익자 부담 원칙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키로수를 줄여서 많은 사람들의 혜택을 보고 이제 돈을 받아서 예산적인 부분을 절감하는 그 부분이 훨씬 저는 우리 시민들한테도 호응을 받을 수 있는 조례가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안동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아이를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게 또 인구 유입이나 강한 울산을 만들 수 있다는 생각에서 통학에 대한 어떤 보편적 복지를 위해서 지금 생각한 거고요. 수익자 부담으로 할 경우에는 사실 기존에 학원버스를 이용해서 통학을 하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겠는가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아이 통학에 대해서는 보다 좀 안전적이고 이런 거를 학교에서 좀 의무화해서 당연히 제공하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을 드리고 그리고 뭐 이거는 좀 번외 사항이긴 한데 뭐 이제 저희 21대 총선에서 이제 민주당에서도 사실 저희 민주당에서도 총선 공약으로 해서 안전한 교통 안전을 좀 공약을 걸었고요. 그 중에서
그것도 기준이 학교 반경 1.5km 거주하는 저학년 학생을 이렇게 이제 좀 이렇게 예시를 내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모든 정책이 예산이 다 기반이 되기 때문에 예산이 충분하다면 뭐 중학생까지 못 하겠습니까? 사실 제가 초등학교 통학버스를 준비하면서 신문고를 통해 가지고 중학생 학부모들이 중학교도 해달라라는 민원이 접수가 됐었고 저한테도 이렇게 공문으로도 전달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행정이라는 게 뭐 의의는 다 이렇게 확대해서 해주면 좋지만은 실제로 이제 스타트하는 입장에서는 일단 그 또 예산을 또 무시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그런 부분에서 여러 의원님들이 질문을 하시고 또 의견을 주시지만 저의 입장으로는 일단 이렇게 스타트를 한번 해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사회적 분위기 호응도에 따라서 확대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시점이 됐을 때 뭐 빠르면 내년 초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그 시점 돼서는 뭐 조례를 한번 만든다 해서 이게 뭐 개정 안 된다는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 학원차랑 이 부분은 좀 틀린 것 같아요. 뭐 사실 이제 좀 멀리 떨어진 분은 애들가 한 명밖에 없는데 굳이 학원차를 해가지고 좀 섭외하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 생길 수도 있고, 두 번째 이제 학원차와 이 통학버스는 틀린 거는 통학버스는 주체가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버스란 말이죠.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전에 대한 부분은 믿고 맡길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학원차랑 분명히 틀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학원차랑 비교하기는 좀 그렇고, 개인적으로 예산적인 부분 때문에 지금 계속 이렇게 이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좀 축소되는 분위기가 있어서 저는 차라리 수익자 부담을 해서, 사실 저도 뭐 초등학교 보내는 학부모지만 제 아이가 학교버스, 스쿨버스를 타고 안전하게 학교를 갈 수 있다면 저는 제 비용을 내고도 그렇게 태워서 보내고 싶은 사실 부모의 심정이거든요. 사실 애들이 지금 저학년 하는 이유도 사실 우리 애들이 집에서 학교를 가는 게 좀 불안하기 때문에, 중간에 뭐 교통사고라든지 무슨 일이 날지 모르니까 불안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통학버스 조례가 생기는 건데, 저는 이런 예산적인 부분이 이제 자꾸 부담이 되어서 범위가 축소된다면 차라리 수익자 부담을 해서 범위를 늘리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송구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아까 이명호 의원님의 질의해 주시고, 수정 동의안. 그러면 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수정 동의 의견이 있기 때문에 원활한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그럼 어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은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기하겠습니다. 수정 동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수정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 수정 동의 발의하겠습니다. 네, 이명호 의원님께서 울산광역시 통학버스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 동의가 있었는데, 근데 수정 동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배부된 자료와 같이 당초 원안에서 제9조 2항 안전계획 수립 부분에서 학교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계획에 따라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부분을 실시하여야 한다로, 그리고 부칙 부분에서 제1조 이 조례는 2020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에서 다만 재난 상황 발생 시 시행을 변경할 수 있다를 같이 첨가하는 걸로 수정 동의 발의합니다. 사유는 통학버스 안전교육 강화를 위해 학생 및 학부모 대상의 안전교육을 의무화하고 재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시행 시기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명호 의원님이 울산광역시 통학버스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 동의가 있었는데 제청 있으십니까? 네. 이명호 의원님이 발의한 수정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 질의 토론에 앞서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조례를 발의하신 위원님과
교육청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도영 의원님 수정 동의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장시간 심의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네, 그럼 다음은 정민치 행정국장님께서 수정 동의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행정국장 정민치입니다. 이미영 위원님께서 수정 발의한 내용에 대해서 제9조 2항은 그렇게 실시하여야 한다로 수정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시행일은 오히려 원안처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로 하고 다만 이제 저희들이 이제 준비하는 과정에서 안 될 때는 그 기간 안에 안 될 때는 우리가 시의회 사전에 좀 양해를 구하고 최대한 추진하되 그렇게 하는 이 시행일에 다만 재난 발생 시 시행일을 변경할 수 있다라고 였는 게 타당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수정 동의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제 한꺼번에 그 수정안을 내다 보니까 두 개를 같이 하게 됐는데 이 부칙 부분을 제안하셨던 의원님 얘기 좀 듣고 방금 지금 거기에 대한 부분 말씀을 그건 좀 어렵다고 얘기를 하셨으니까 의견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한번 더. 네, 뭐 부칙이 안 들어가더라도 예. 조례 그 수정안에 어떤 뭐 코로나 상황이나 이런 것이 안 끝난 상태에서 사실 통합버스를 실시하는 게 부적합할 상황일 거라고 이제 예상을 하고요. 모든 사항은 뭐 이제 교육감님이 판단해서 하실 수도 있다 판단합니다. 네. 그래서 교육청에서 부칙 1조에 대한 시행에 대한 거는 뭐 원안대로 해달라 하시는 거에 동의를 하고요. 단 이제 교육청이 이 시행일에 맞춰서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지만 그 날짜를 지킬 수 없는 상황이 올 시에는 의회에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그렇게 하고 한다면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건 삭제 안 하는 걸로 하고 이렇게 읽어주세요. 이건 이렇게 하고 이건 안 하는 걸로 해서 이렇게 하고자 한다 이렇게 하시면. 네, 그럼 구조에 잠깐. 이거 질문하셔야죠. 더 이상 질의하시죠.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그럼 그 구조에 안전계획 수립 등을 생략하고 학교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계획에 따라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를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그렇게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부칙은 2020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를 25일부터 시행한다를 다만 재난 상황 발생 시 시행일은 변경할 수 있다로 수정 안 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은 안 계시죠? 그럼 이 지원 조례에 관한 당부 말씀 한 가지 드리고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학부모님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도모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안도영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저출산으로 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고 이러한 시점에 학생들의 통학에 대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통학버스 운영 조례가 제정된다고 봅니다. 교육은 부모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나서야 할 때라고 봅니다. 한때는 무상급식, 무상교육으로 많은 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교육의 한 축인 학부모님들의 자녀 교육에 대한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우수한 조례가 많이 발의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울산교육가족 여러분들께서는 각 학교마다 학생들이 안전하게 등교할 수 있는 인도가 설치되어 있는지 이번 기회에 한 번 더 관심 있게 봐주시고 그리고 교통신호등은 적재적소에 설치가 잘 되어 있는지 그리고 울산교육청에서는 학교와 연계하여 학생들의 교통로를 파악을 잘해서 문제점이 있는지 지점은 각 시군구와 협의를 해서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하는 데 좀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그 교육청에서 학생들의 안전한 등굣길 조사하기를 실시를 해서 신호등, 인도등 설치 여부를 조사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제출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한 학생을 돌보기 위한 안전교육은 좀 지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사항 의안번호 제458호 울산광역시 초등학교 통학버스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한 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다음 안건 심사 준비 등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울산광역시 교육청 교육 공무직 채용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454호 울산광역시 교육청 교육 공무직 채용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정민치 행정국장님께서는 바른대로 나와주셔서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행정국장 정민치입니다. 존경하는 정기욱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울산교육 발전에 각별한 관심으로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울산광역시 교육청 교육공무직 채용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54호 제출연 월일은 2020년 4월 20일이며 제출자는 울산광역시 교육감입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무직 등 근로자 채용 절차의 공정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권고하였기에 교육공무직 채용 공고 생략 사유의 구체적인 기준을 명시하여 채용 절차의 공정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6조에 제1호는 2회 이상 공고하여도 응시자가 없는 경우 공고 생략 가능하도록 공고 횟수를 명시하고 포괄적인 단서 규정인 제2호, 제3호를 삭제하고 구체적인 기준으로 제2호에 인력풀에 의해 채용하는 경우와 제3호에 2개월 이내의 대체 인력을 채용하는 경우를 각각 신설하고자 합니다. 개정 조례안과 신구 조문 대비표는 따로 붙임과 같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예산 조치와 관련 부서 협의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울산광역시 교육자치법규의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일간 입법 예고를 실시하였고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 영향 분석평가는 해당이 없으며
비용 추계는 울산광역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의안이 선언적 형식이어서 기술적으로 비용 추계가 어려우므로 비용 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민치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영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교육전문위원 한영재입니다. 의원번호 454호 울산광역시 교육청 교육공무직 채용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보고서 이쪽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을 통해 교육공무직 채용 공고 생략 사유의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채용 절차의 공정성을 기하려는 것으로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된 서울교통공사 등 공공기관의 채용 비리는 취업을 위해 성실하게 노력하고 있는 2030 세대에게 깊은 불신과 좌절감을 주었다. 이에 정부에서는 채용 비리를 구조적이고 뿌리 깊은 병폐로 인식하고 국민권익위원회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이 참여한 범정부 공공기관 채용비리 건절 추진단을 2018년 11월 구성 3개월간 공공기관과 공직유관단체 등 총 1205개 기관의 채용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 총 182건의 채용 비리를 적발하고 이에 대한 대책으로 공무직 등 근로자 채용 절차의 공정성 강화 방안을 권고하였습니다. 울산광역시 교육청에서도 이를 반영 제도상의 미비점을 개선함으로써 채용 비리 가능성과 광범위한 재량권 행사 여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한 본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한영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당부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교육청 교육공무직 채용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울산교육청은 일부 직종에 대해 계약직으로 고용한 후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사례들은 공공연하게 좀 있으셨죠? 우리 국장님. 네, 과장님. 예, 노사임과장 문명걸입니다. 예. 과거에 있었는데 지금 조례가 제정되고 나서는 저희도 교육감 직고용제로 바뀌고 나서는 모든 게 공채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단시 여기 예외 규정인 그 기간제 대체 인력 들어가는 이런 경우에 한해서만 정원이 있는데 정원이 이제 결혼이 돼서 그 사람이 휴직을 하거나 병가로 되거나 이런 특수한 상황이 생길 때만 기간제를 뽑고 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런 상황이 전혀 없습니다. 예. 기간제를 뽑을 때 예외 기준으로 대체직은 이제 그렇게 전환을 하는 경우도 있다는 말씀. 그 전환은 못 합니다. 전혀 반드시 우리가 공채를 통해서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뭐 예전에는 시민들 말씀을 들어보면 교육청에서 계약직으로 일단 채용만 되면 나중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된다는 이야기들이 이렇게 많이들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약직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선발될 때 과연 선발 기준이 공정했던지 아니면 투명했는지에 대해서 시민들이 많이 좀 불편해했던 부분들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직으로 있던 사람과 신규가 이제 동등한 입장에서 진행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공공연하게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 관계자분들이나 퇴직자를 통해 아름아름으로 선발되는 이런 일들이 이제는 앞으로 없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앞으로도 꼭 이런 기준들을 잘 지켜주십사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454호 울산광역시
교육청 교육공무직 채용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가 없으시죠? 이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교육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